최근 국내 유명 요가복업체 창업자의 남편 오 씨가 북한 소속 해커에게 금전을 건넨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오 씨는 2014년부터 약 1년간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사설 서버를 불법으로 운영했는데요. 그는 보안 프로그램을 우회하는 파일을 구하기 위해 중국 메신저 QQ에서 북한 해커 에릭과 수차례 접촉했습니다. 에릭은 사이버 테러 기능을 보유한 릉라도 정보센터의 개발팀장으로 알려졌죠. 그에게 해킹 프로그램을 받는 대가로 오 씨가 송금한 금액은 약 2,380만 원. 이 알쏭달쏭한 사건에 많은 이들이 의문을 가집니다. 왜 많고 많은 해커 중에 왜 하필 북한 해커에게 접촉했지? 북한 해킹 기술이 유독 뛰어난 건가? 생각해보니 올해 SKT 해킹 사태 때도 북한이 배후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었잖아요. 릉라도가 대체 뭔지, 북한의 행보가 정말 위협적인 수준인 건지 스브스 뉴스가 그 이면을 파헤쳐봤습니다. 오 씨가 돈을 건넨 릉라도 정보센터는 북한의 엘리트 해커들이 모여 게임 불법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판매한다는데요. 이 조직의 공식 명칭은 조선 릉라도 무역총회사. 이곳에서 벌어들인 자금은 북한 외화 획득기관인 조선노동당 39호실로 흘러 들어갑니다. 북한은 일종의 사행성 게임을 제작하는 기술이 뛰어나 이를 통치자금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데요. 원래 게임 분야에 있어서는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곳이라고 해요. 알파고가 나오기 이전에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은 북한의 은별 바둑이 최고의 바둑 프로그램이었어요. 2등, 3등도 없어요. 거의 한 10년 동안 그 마당을 제패했거든요. 꾸준히 불법 게임 서버를 만들어 와서인지 관련 소프트웨어 정보도 많고 무엇보다 품질 대비 가격이 저렴한 편이라 수요가 따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알려진 이 릉라도 정보센터, 북한에서는 규모가 굉장히 작은 수준이라는데요. 이곳을 포함해 김숙희, 라자루스, 안다리엘 등 국내에 알려진 유명 북한 해커 조직들은 사실 하나의 본진 아래 움직인다고 해요. 정보 공작을 총괄하는 본산이 정찰총국이라고 있어요. 이 안에서 국이 6개가 있는데 제3국이 바로 사이버 지도국이라고 해가지고 해킹 지도국이란 말이죠. 이 안에는 3개의 부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121구, 이 부대는 우리 대한민국과 적대국의 사회 기관망, 이에 대한 공격을 전담하고 있어요. 가스, 통신, 교통, 그리고 원자력, 수자원, 코레일 교통체계가 이렇게 공격당한 걸로 그런 사례도 있고, 한국 수력 원자력에서 엄청난 그 정보들이 이제 유출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 180군요, 김정은의 비자금을 공고하기 위해서 인터넷 은행들 간의 스위프트 코드, 국제 통화망을 공격해가지고 돈을 훔친다든지 비트코인을 훔친다든지 또는 게임을 만들어서가 불법 사행성 게임 만들어서 그 대가를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금융 공격을 하는 그런 팀입니다. 그리고 90일 부대가 있는데 여기는 첨단 과학 기술 그리고 국방 기술 이런 걸 연구하는 겁니다. 북한이 선보였던 화성 18호는요 우크라라고 하는 미사일하고 거의 모양이 같았어요. 북한이 90일 부대를 동원해서 우크라이나의 설계도를 다 빼온 거예요. 북한은 이렇게 체계적으로 사이버 부대를 나눠 해커들을 양성하고 있다는데요. 전국구에서 영재 중 영재만 뽑아 어렸을 때부터 교육한다고 해요. 북한은 전국의 도시, 굴에다가 한 개씩 영재학교를 만들었어요.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김일성 종합대학의 컴퓨터과학대학, 그리고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정보기술대학교, 이런 식으로 중앙에 있는 대학들의 속성반을 만들어요. 특수교육을 한 2년 동안 받습니다. 이 중에서도 우수하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은 사이버 부대에 들어가자마자 장교가 된 후 본격적으로 각종 해킹 기술을 배웁니다. 에이, 아무리 키워봤자 그래도 북한인데. 싶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요. 북한의 해킹 기술은 객관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해요. 통상적으로 북한에 대한 해킹에 대한 세계적인 순위를 3위에서 5위까지 매기고 있거든요. 진정한 실질적인 위협이 있는 상황입니다. 부대가 세부적으로 나뉘는 만큼 활동 반경도 굉장히 넓은데요. 2000년 말까지 사행성 게임 판매로 돈을 벌던 북한은 좀 더 큰 돈을 벌기 위해 국제 금융망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UN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2017년부터 23년까지 암호화폐 관련 기업의 가한 공격 규모는 무려 약 4조 원에 달하고요. 미국 FBI는 1조 4천억 이상의 암호화폐를 해킹한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 3명을 기소하기도 했었죠. 규모가 커진 것도 문제지만 국내 피해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올해 한국을 들썩이게 한 SKT 해킹의 배후에
북한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 데다 스마트폰과 PC의 침투해 정보를 탈취하고 카카오톡으로 악성 코드를 배포하며 2차 피해를 일으킨 정황이 발견되기도 했거든요. 북한의 해킹 공격이 비트코인 거래소라든가 아니면은 방산 기업에 있는 정보라든가 통신사라든가 이런 곳에 집중이 되어 있었다면은 최근에는 저 밀도로 점점 더 낮은 국민의 수준까지도 내려가서 공격을 펼쳐지고 있다. 국민들이 사실은 인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스미싱 공격이라고 해가지고 문자 메시지로 오는 공격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가 북한의 해킹 그룹들이 보내고 있거든요. 스마트폰을 장악하게 되면 집에 있는 웹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다 제어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위협이 좀 더 커졌다. 게다가 요즘 북한 해커들은 AI 기술을 활용해 더 정교한 해킹을 시도하고 있다는데요. 스미싱 문자를 보낼 때도 AI를 활용해 한국인의 말투를 입혀 정확도를 높이는 겁니다. AI가 코드를 짜주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금전을 취득하겠다는 어떤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고 이걸 밀어주는 서포트해주는 국가의 지원이 있다면 이 조직은 성공하는 거죠. 피해가 우리 일상으로까지 다가왔지만 뾰족한 대처는 마련되지 않은 상황.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